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주총회 시즌이 오늘로 막을 내렸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있고 또 화제가 됐었는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 류영재 대표 나오셨고요. 또 서지영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교수님, 예. 우선 화제를 모았던 이슈부터 보죠. 호텔 신라 주총 직전 이부진 사장이 이제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터졌는데 현장 취재진들의 카메라부터 이제 주주들의 눈과 귀까지 정작 주총보다는 이부진 사장의 눈이 쏠렸던 것 같아요. 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국내 굴지의 대표 기업의 대표이사고요. 8년 연속 그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그 동안에 그 호텔 신라를 잘 이끌었던 그 대표로서 이제 초점이 갔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 주총 내에서 큰 이슈는 그 이부진 그 사장의 이제 프로포폴 투약 그 의혹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사실 그 주총에서 그 동안에 이제 다른 대표이사들이 도덕적인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사회적 무리로 인해 가지고 낙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이제 신라 면세점 특허가 갱신 가능한지 이 이슈에서 사실 좀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평가가 올해 이제 신라 호텔 면세점 7월에 만기가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만기가 될 때 평가하는 그 항목에서 그 보세구역 관리 역량이라는 점수가 있어요. 네. 거기서 200점 중에서 100점이 이제 임직원 비리 의혹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데 사실 이제 이부진 사장이 그런 점에서 좀 자유롭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주총에서 주주들이 그런 측면에 좀 어떤 표를 던질 수 있느냐 하는데 좀 관심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류 대표님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또 아수라장이 된 주총이 있었습니다. 이 액면 분할 이후에 첫 주총을 개최한 삼성전자였는데 주주 입장 지연 사태가 벌어졌더라고요. 예. 잘 아시다시피 작년 4월에 삼성전자는 50대 1로 액면을 분할했어요. 네. 그만큼 이제 발행 주식수가 늘어난 것이고 따라서 2017년 말 기준으로 주주 수가 약 15만 명이었는데 이번 주총 참가 자격을 얻은 주주가 약 7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5배가 늘어난 것이죠. 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좀 빠지고 또 실적도 좀 악화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주총장에 가서 그런 불만을 좀 표출하려는 주주들도 좀 늘어났던 것 같고 또 스튜어십 코드가 도입된 첫 번째 주총 시즌에서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주총에 여느 때보다 더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북새통을 이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근데 또 삼성전자 주총에서는 이 박지원 전 장관 그리고 안규리 교수가 이 사진에 합류한 게 이 독립성 논란을 낳았잖아요. 예, 잘 아시다시피 사회이사라는 것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 박재환 이번 추천된 사회이사는 삼성그룹의 그 특수관계법인인 성균관대학에 현재 지금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우려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사회이사인 안규리 씨 같은 경우에도 그가 과거에 대표로 있었던 라파엘 클리닉이 삼성 삼성그룹 그 계열의 호암 재단으로부터 상금을 3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독립성에 우려가 있지 않나라는 것이었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에서 반대를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에 확실히 주총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난 듯은 한데 교수님 이번 국민연금의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과거에는 국민연금이 10% 내외 지분을 가지고 이제 스튜어드십과 유사한 그런 의결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CEO나 이렇게 대표 이사들이 낙마했던 사례 별로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스튜어드십 도입이 작년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사실은 소액주주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 어떤 그 향후를 이제 의결을 결정하는 그런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국민연금 행보에 관심이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이 조양호 회장을 거론하지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번 주총 사실 류 대표님, 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한 전문가가 많지는 않았잖아요. 국민연금이 결정타를 날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박빙을 저희는 예상을 했고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 지금 대한항공의 11% 지분을 갖고 있고 또 주총 전날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 11%가 당연히 그 연임안을 부결시키는데 결정차를 날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또 대한항공 정관 스스로 정관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출석 주주의 3분의 2 그 찬성을 얻어야 되기 네.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특별 결의 요건이 네. 스스로 발목을 잡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예. 오늘 이 박능호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조는 했지만 주도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연금 사회주의다 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걸 의식을 했을까요? 의식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 어차피 국민연금이 이제 11% 정도 지분 갖고 있으면서 어쨌든 특별 결의사항에도 유리한 그 이제 대한항공 위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조양호 회장이 물러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소액주주나 외국인 투자자의 역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그 국민연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적극적으로 그 조양호 회장의 어떤 그 사내 이사를 이제 잃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태한 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하는 것 때문에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 같은데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첫사례이기 때문에 네.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보다는 국민연금이 이제는 재무적 투자라는 그 의미에서 벗어나서 좀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첫걸음이라고 봤을 때 사실은 그 좋은 선례가 남겨졌고요. 이를 통해서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기업 가치를 올리고 주주 중시하는 그런 경영들이 보이는 하나의 그 좋은 어떤 선례가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서 교수님은 좋은 선례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류 대표님은 이런 국민연금을 향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는 뭐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일반 투자자들처럼 어떤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팔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덩치가 크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있어서의 주주권 행사라는 것은 하나의 투자 행위인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주주권 행사가 투자의 행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조양호 회장 얘기로 잠시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 교수님, 오늘 한진칼 주총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조 회장이 완승을 거뒀어요. 예, 뭐 두 가지 점에서 이렇게 언론도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석태수 사장이 연임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그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관 변경을 요청을 했는데, 즉 뭐 회사나 자회사와 관계돼 가지고 임원의 어떤 이제 배임 횡령으로 인해 가지고 금고형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해당 인사는 결혼 처리한다. 네. 그렇게 좀 야심차게 어떤 정관 변경을 요구했는데. 이게 이제 워낙 이제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양호 회장 우호 지분이 29%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강성구 펀드나 국민연금이 각각 한 10%, 6%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기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이 문제죠. 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한진칼 주총이 이제 조양호 회장하고 조은태 사장의 임기가 만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과연 내년에도 이렇게 좀 쉽게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소액주주나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서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여부에 따라서 내년 거치가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대한항공이 적극적으로 좀 주주 가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류 대표님, 내년에는 이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의 압박이 더 거세지겠죠? 뭐 올해는 일단 법원에 의해서 네. KCGI의 주주 제안이 받아들여지질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안건으로 상정조차를 못했는데 네.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지분을 더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당연히 그 지분 요건이라든가 기간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당연히 또 주주 제안을 낼 것이다 해서 저는 압박이 심해질 거라고 보고 따라서 조양호 회장이나 조은태 씨가 올 한 해 동안에 경영 성과를 좀 더 높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실추된 기업의 이미지와 또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금호 아시아나 쪽으로 넘어가서요. 서 교수님, 이 예. 박삼구 회장의 퇴진으로 시끄러웠던 이 아시아나 항공 주총보다는 확실히 조용했어요. 그렇죠. 예. 네. 그 박상구 회장은 사실은 뭐 용퇴했다고 얘기는 이제 언론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네. 사실 이제 유동성 위기가 이제 예고가 돼 있는 상황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의 어떤 그룹의 부채 문제입니다. 자본 조달도 안 되는 상황이고 부채가 높은데 그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자본금을 늘려가지고 이런 부채 비율을 낮춰야 되는 것도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워낙 신용 등급이 이제 낮은 상황이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선뜻 그 아시아나 항공의 주식을 사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은 그 박상구 회장의 어떤 퇴진 뭐 불가피한 거였고요.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룹은 이원태 대행이 이제 사장이 맡게 되고 회장이 네. 맡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은 한창수 그 사장이 연임에 선고해서 이사회에서 아마 그 대표로 이제 선임될 거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오너인 박상구 회장과 그 장남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용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쿠 영향력은 계속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사실은 좀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재무 건전성이 나쁜 상황이 계속 좀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불용자산 매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 좀 핵심 그런 계열사 아닌 것은 좀 매각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내년에도 좀 많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류 대표님, 아무래도 지금 산은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 같은데 경영 정상화 이루어질 걸로 보십니까? 일단 산은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것이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산은은 최근에 금호 아시아나 측이 시장 신뢰를 회복하면 그들도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은은 또 이미 지난해에 아시아나 항공 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었고 또 다음 달 초 만료를 예정으로 네. 현재 아시아나 항공 실사를 지금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뭐 실사 결과와 또 금호 아시아나 측에서 제출하는 어떤 이행 계획들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실현 가능하고 또 실효성이 있을지를 검토해서 아마 판단을 하고 또 정상화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류영재 대표 그리고 서주영 교수와 함께 이번 주총 시즌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